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17일) 월요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중 마지막 한 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로써 수색은 일단락됐는데요.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747번 버스를 운행하던 50대 운전기사 A씨. 궁평 지하차도로 버스를 몰던 A씨는 들이닥친 물살에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A씨는 마지막까지 다른 승객들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은 다시 돌아와서 버스는 승객이 있으니까 다시 창문을 열고 탈출하십시오. 유리창도 깨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올해로 예정됐던 작은 아들의 결혼식은 영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번에 결혼 앞두고 있었다고 그러네.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근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수로 가기 위해 747번 버스를 탄 20대 여성 B씨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B씨도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강한 물살을 뚫고 나가긴 어려웠습니다. 새 직장을 찾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던 날, 하나뿐인 외동딸인 B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조카는 외동딸이에요. 딸 하나인데 15죠.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말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부분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오시는 듯한 그 진상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40m 정도에 대한 멀쩡한 특방을 허물어서 모래성을 쌓아놓고 고기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재죠.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18일) 화요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갑작스럽게 월북했습니다. 이 군인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는데요. 귀국길에 오르지 않고 JSA 견학에 참여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군사령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안보견학 중이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자국 군인이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본다며 해당 군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현지 언론 CBS는 실명까지 언급하며 이 군인이 징계 사유로 인해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격자를 인용해 그가 갑자기 크게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는 목격담도 전했습니다.
월북자가 참여한 공동경비구역 안보견학은 유엔사가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건으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유엔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미 대화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의 통제를 받는데 유엔사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구조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북미 접촉에 실마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국민 송환을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과거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나 선교사 송환을 위해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진 전례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한편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선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NCG는 한미가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요. 이번 회의에선 핵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유사시 한미 정상 간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튿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1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일주일 만에 도발입니다. 이처럼 남북 그리고 북미 간 군사적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월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집중호우 사태 또 다른 희생자죠.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19일 수요일 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4시간 만입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1병. 실종된 지 약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11시 8분쯤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A1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119 특수대응단에서 이제 발견했고, 구급차로 예천 스타디움 거기서 이제 해병대 인계하고, 거기서 이제 해병대 헬기로 해군 포항병원으로. A1병은 대열을 맞춰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찾다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함께 물에 빠졌던 2명은 수영을 해서 나왔으나 A1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은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영복도 안 입고 군복 입은 채로 장화 신고 물속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옷을 입게 되면 더군다나 이게 옷이 붙잖아. 수영하기 힘들거든.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와 119 구조대원이 실종된 A1병 구조에 나서면서 예천 지역 민간인 실종자 수색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낮 작업이 성과 없이 끝나자 200명이 넘게 투입된 대규모 야간 수색 끝에 결국 전우를 찾았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보제를 보관하는 공간에서 A씨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교사였습니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사건 경위를 둘러싸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는 겁니다. A씨가 동료 교사에게 학교 생활이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다고 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정치인 등 소위 유력자라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희초는 입장을 내고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고인은 본인이 희망해 학폭이 아닌 나이스 권한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학급의 학부모 중엔 앞서 지목된 정치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A씨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도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학부모 갑질 등에 의한 학교생활 어려움으로 극단 선택에 이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은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근데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몬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어떤 학교의 어떤 교육 환경들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농작물과 가축 피해 또한 잇따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소들을 도매가에 살 수 있는 서울 마포의 농수산물 시장. 역대급 집중호우에 대부분의 농산물 값이 올랐는데 특히 시금치나 깻잎 같은 잎채소의 급등세가 가파릅니다. 비 오기 전에만 해도 이게 보통 9,000원, 8,000원짜리가 지금 상태가 오늘 같은 경우 47,000원 정도 나와요. 47,000원. 근데 상태는 그렇다고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다 잎이 이렇게 전잎이. 2, 3만 원대면 살 수 있던 4kg짜리 상추 한 상자가 한 달 새 10만 원대가 되자 식당 운영자들도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대파랑 깻잎이랑 다 올랐어요.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똑같이 주는데 남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도 옛날에는 매일 오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가. 닭과 오리 등 폐사한 가축이 82만 마리가 넘어 축산물 가격도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던 정부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일단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닭고기 3만 톤을 다음 달까지 들여오는 한편 상추와 시금치, 깻잎 등을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하면 일주일에 10,000원 한도로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상추 같은 시설 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경기 이천 등 피해가 덜한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차량 통제를 했다면, 경찰이 제때 출동했다면, 임시 제방이 튼튼했다면, 딱 한 군데서만 기본이 지켜졌다면 어땠을까?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속속 드러나는 부실 대응 정황에 허망함이 밀려오는 한 주입니다. 오죽하면 인재를 넘어 관제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째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정치권도 내 탓 공방에 힘을 빼고 있죠. 충북도지사도 심지어 대통령실도 현장에 갔어도 상황을 크게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해가 쓸어간 건 안타까운 목숨들뿐 아니라 국가 존재의 의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 있냐는 유족들의 질문, 온 국민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